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2014년 영화 상위원의 드라마 성공 가능성과 중국 한복공정의 미디어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해드리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복궁을 가득 채운 푸른 눈의 한복 물결, 2014년의 침묵은 왜 2020년대에 문화 동북공정으로 변질되었나, 중국 관영 매체 보도 이면에 민족주의 열등감과 글로벌 K컬처 신드롬의 인과관계를 추적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복궁의 아침은 이제 한국어보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전 세계 언어로 먼저 깨어납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긍정정과 향원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역동적인 진풍경이 되었습니다. 단지 옷을 빌려 입는 체험을 넘어 K-팝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나 글로벌 OTT를 통해 접한 한국의 전통 매학을 온몸으로 소비하는 하나의 문화적 의식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한복 열풍 속에서 지난 2014년 극장가에서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안겼던 영화 상위원의 드라마를 논의할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영화는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만들던 관청 상위원을 배경으로 법도와 전통을 중시하는 어침장 조돌석과 파격적인 천재 디자이너 이공진의 아름다운 예술적 대립을 그려냈습니다. 당시 이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며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으나 1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의상 제작비를 투입해 완성한 복식의 미학은 복식 전문가들과 사극 마니아들 사이에서 시대를 앞서간 명작으로 끊임없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 상위원이 현재의 글로벌 한류 피크 시점에서 다부작 드라마로 리메이크 된다면 흥행 성적은 2014년의 아쉬움을 아득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한 시각적 쾌감의 극대화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을 통해 전세계 시청자들은 이미 킹덤, 연모, 오쏨의 붉은 꽃동 등 한국 사극 특유의 섬세하고 화려한 복식미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영화라는 제한된 러닝타임 속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조선왕실 복식의 제조 과정, 청과 염료의 아름다움, 궁중 자세의 디테일을 12부작 혹은 16부작 드라마의 긴 호흡으로 촘촘히 담아낸다면 영상미 자체만으로도 전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강렬한 비주얼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 패션계의 권력 암투를 투영한 트렌디한 서사의 확장성입니다. 상위원의 본질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오뚜쿠테리와 기성복 시장의 충돌, 전통 패션하우스의 수장과 천재 신진 디자이너 간의 시기와 질투,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치열한 궁중 마케팅 등 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트렌디한 갈등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세련된 극본으로 풀어낸다면 동양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혹은 궁중 버전의 패션왕으로서 젊은 층의 폭발적인 스트리밍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경복궁 현장으로 이어지는 오프라인 문화 소비와의 강력한 시너지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밤을 새워 지어 올린 독창적인 한복이 방영된 다음 날 전세계 팬들은 SNS를 통해 해당 복식을 공유하고 서울 여행 시 동일한 스타일의 한복을 대여해 경복궁을 걷는 스크린 투어리즘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을 넘어 행동하는 팬덤을 양산하며 드라마의 생명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복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을수록 이웃나라 중국의 시선은 기이할 정도로 뒤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묘한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화 상위원이 개봉하고 중화권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던 2014년 당시만 해도 중국 언론이나 바이두 등 포털 SNS 상에서 한복은 중국의 것이라거나 명나라 한포의 아류라고 주장하는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언론과 문화비평 매체들은 영화 상위원을 소개하며 조선 왕실의 정교한 복식 예술을 스크린에 훌륭하게 재현해낸 한국 사극의 수작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복과 중국의 한푸는 엄연히 별개의 역사적 흐름을 가진 독자적 문화재로 다뤄졌으며 한국 사극의 의상 고증 노력과 제작 시스템을 중국 드라마 산업이 본받아야 한다는 자성론적인 기사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10여 년이 지난 지금 왜 중국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지에서 한국은 중국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황당한 억지 주장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며 역사 왜곡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인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경복궁의 고의로 중국 전통 복식인 한푸를 입고 나타나 영상을 촬영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복을 중국 문화의 일부로 오인하게 만드는 교묘한 공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근 수년간 발행된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 형태와 그들이 사용하는 핵심 논리를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텍스트와 프레임을 인용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한복 공정 이면에는 구조적인 정치적 계산과 대중문화적인 열등감이 따리를 틀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중국 황구시보와 인터넷 매체 관찰자망 등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그리고 넷플릭스 사극 킹덤 등이 전세계 시장을 휩쓸 때마다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과거 한류가 아시아 지역에서 국한되었을 때는 중화문화권의 영양분을 흡수한 아류문화 정도로 치부하며 여유를 부렸던 중국 언론들이 이제 K컬처가 서구 주류 사회의 핵심 트렌드로 안착하자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내부 평론을 통해 서구 사회가 한국의 한복과 전통 문화를 보며 동양미학의 정수로 인식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동아시아 문화의 원리는 본래 중원에 있으므로 세계인들이 찬탄하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역시 사실은 중국의 고대 문화에서 기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즉 자신들이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달성하지 못한 미학적 성취와 소프트 파워의 한계를 한국의 브랜드를 통째로 자국 문화의 하위 범주로 예속시킴으로써 대리만족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복이 주목받기 시작하자마자 기업과 한복의 원조는 한푸라는 프레임을 씌워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깎아내려는 시도가 조직화된 배경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화 우월주의 정치 기조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가스라이팅하는 핵심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중국 군무원과 관영 언론들은 소위 문화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 청년층 사이에 한푸 입기 운동을 장려하고 이를 애국주의 마케팅과 결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미디어들은 자국 청년들에게 주변국의 모든 우수한 문화는 과거 중화제국에 조공을 바치던 변방의 지방 문화에 불과했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습니다. 중국 대표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이 공식 문서에 한복은 한푸에서 기원했다 혹은 조선족의 복식이므로 중국 문화의 일부다라고 기술하도록 방치하고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국가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다민족 국가론을 문화 영역으로 확장하여 한국의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했던 동북공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복, 김치, 판소리 등 한국의 고유 자산을 중국 조선족 소수민족의 문화이므로 곧 중국의 문화라는 억지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내부 결속과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관제 민족주의의 산물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형 제작사들이 만든 사극 드라마를 보면 조선의 한복, 망건, 가 심지어 상모 돌리기와 같은 한국 고유의 복식과 전통놀이가 정체불명의 형태로 빈번히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단순한 표절이나 한국 사극 베끼기로 치부했으나 최근 중국 언론은 이를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역공을 취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네티즌들이 중국 드라마의 한복 표절을 지적하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도리어 한국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명나라의 복식을 자국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아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적반하장식의 비판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중국 언론과 일부 몰지각한 인플루언서들의 주장과 달리 역사적 고증을 거친 한국의 한복과 중국의 한푸는 구조와 미학적 지향점에서 엄연히 다른 독립적 복식입니다. 영화 상이원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듯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의와 하의가 완벽히 분리된 투피스 형태라는 점입니다. 한복은 고구려 벽화 시절부터 말을 타고 넓은 대륙을 누비던 북방 사독의 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어 활동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며 치마가 가슴 위로 올라와 풍성한 A라인을 형성하는 독특한 미학을 자랑합니다.
반면 중국의 한푸는 중원 평야지대의 정착문화 속에서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소매를 극단적으로 넓히고 천을 길게 늘어뜨리는 양식을 취해왔습니다. 명나라식이 고려양이라 하여 대려 조선의 복식이 중국 북경에서 대유행했다는 중국 측 역사서의 기록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중국 언론은 이러한 불리한 사료를 철저히 은폐한 채 아전인수격 왜곡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샹이원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복의 색감이 이렇게 은은하고 우아한지 이 영화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왕비가 입고 나오는 진연복의 거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자수 디테일은 스크린을 압도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전통과 규율을 지키려는 조돌석과 파격적인 천재 이공진의 대립은 패션판 아마데우스를 보는 듯 했습니다. 질투와 선망이 뒤엉킨 두 장인의 심리 묘사가 단순한 궁중 암투극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줍니다. 조선의 복식은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고유의 독창적인 실루엣을 완성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조고려의 길이 변화나 치마의 풍성함을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전통 의복만의 미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석규의 절제된 연기는 늙은 장인의 고독함을 완벽하게 표현했고 고수의 자유분방한 에너지는 캐릭터와 찰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슬픈 운명을 가진 왕비 역할을 맡은 박신의 처연한 눈빛과 의상의 조화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초중반부의 의상 제작 과정과 위트 있는 연출은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몰입감이 넘치고 훌륭했습니다.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궁중 정치 싸움과 억지 비극으로 흘러가 천재 디자이너의 최후가 너무 허망하게 느껴져 아쉽습니다. 한국 사극은 의상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증하고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투입하는지 이 영화가 증명해 줍니다. 고구마 줄기 같은 싸구려 화학섬유 의상으로 도배하는 중국의 몇몇 환타지 사극 제작사들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늘 왕과 신하들이 싸우는 조종만 보다가 왕의 옷을 짓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집중 조명했다는 점 자체가 신선합니다. 천민 실력 하나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양반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라는 역사적 배경도 매력적입니다. 옷의 수치 하나, 소매의 깃 하나에도 왕실의 위엄과 계급의 법도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그 족쇄 같은 전통을 깨부수고 인간의 신체 곡선을 살려낸 공진의 디자인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혁명처럼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옷들의 향연 이면에 흐르는 중전의 외로움과 왕의 컴플렉스가 의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시리게 전달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열등감과 슬픔을 아름다운 직물 위에 수놓은 듯한 영상미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결국 2014년 영화 샹이원 개봉 당시에는 조용했던 중국이 지금에 와서 조직적인 한복 왜곡 공정을 펼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한류 문화가 전세계 주류 사회를 뒤흔들 만큼 강력해졌다는 방증이자 그들의 문화적 패배주의가 만들어낸 총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 침체에 대응하는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방법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며 전세계 시청자들이 스스로 문화의 주권을 판별할 수 있도록 웰메이드 컨텐츠를 제작해 압도적인 글로벌 영향력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샹이원의 드라마화는 매우 강력한 문화적 방어 기제이자 공격적인 K컬처 확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영상미와 탄탄한 고증을 바탕으로 완성된 샹이원 드라마가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스크린 상단에 걸려 수억 명의 세계인에게 방영되는 순간 중국 언론이 틱톡이나 바이두를 통해 뿌려댄 수만 개의 왜곡 영상은 한순간에 힘을 잃고 거짓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전세계 외국인들이 서울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한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대한 문화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샹이원과 같은 훌륭한 IP를 끊임없이 재발굴하고 드라마화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복식이 어떠한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자산임을 전세계 안방극장에 명확히 각인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